네, 안녕하세요. 수학 익힘책 58, 59 비례 배분을 해볼까요?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먼저 푼 다음에 영상 시청해주세요. 1번 당근 10개를 회색 토끼와 흰색 토끼에게 2대 3으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수학책에서 풀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죠. 자, 회색 토끼가 2, 흰 토끼가 3입니다. 그럼 회색 토끼가 가져야 될 당근의 개수는 10개에다가 곱하죠. 전항과 후항을 더한 게 분모 2 더하기 3, 즉 5가 되고요. 분자는 여기 숫자가 그대로 오죠. 전항 2입니다. 흰 토끼는 똑같이 전항 더하기 후항 분의 3이죠. 이건 5라고 치고 계산해보면 5일은 5, 5이는 10, 2는 4, 5일은 5, 5이는 10, 2, 3은 6. 회색 토끼가 4개, 흰 토끼가 6개를 먹어야 합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2번 9를 1대2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이게 비례배분 공식 활용하는 거였죠? 전체에 주어진 양에다가 곱하죠. 전항 더하기 후항 분에 해당하는 항, 전항이면 전항, 후항이면 후항이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1대2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각의 분자가 1, 2가 들어간 거고 전체가 9니까 앞에는 9가 온 거죠. 그럼 밑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전항 더하기 후항이 와야 하니까 1 더하기 2, 3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2를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되죠. 3일은 3, 여기는 3일은 6.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얘랑 얘를 더해서 얘가 나오는지 보면 돼요. 3 더하기 6은 9죠? 그러니까 계산이 맞습니다. 3번 4,000원을 슬기와 동생에게 3대1로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두 사람이 각각 갖게 되는 용돈을 구해보세요. 슬기와 동생에게 3대1이래요. 그럼 슬기가 3, 동생이 1. 둘째인 친구들은 항상 억울한 용돈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 값은 4,000원이에요. 그래서 4,000원이 앞에 쓰여져 있는 거고 전항 더하기 후항을 해줘야 되니까 3 더하기 1, 즉 4가 분모로 와야 되죠. 분자는 여기서의 각각 전항과 후항을 써주면 되니까 슬기가 3, 동생이 1입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되죠. 슬기는 1,000 곱하기 3, 3,000원, 동생은 1,000 곱하기 1, 1,000원을 갖게 됩니다. 4번 어느 날 낮과 밤의 길이의 비가 5대 7이라면 밤은 몇 시간인지 구해보세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일단 낮과 밤이 5대 7인 거는 알았어요. 근데 주어진 수가 안 나오죠. 주어진 수 우리 상식으로 알아야 했어요. 어느 날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어진 양이 24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낮과 밤 중에 지금 밤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체 주어진 양 24에다가 곱해줄 거예요. 전항 더하기 후항 5 더하기 7 분의 밤에 해당하는 7을 분자로 넣어주면 되죠. 5 더하기 7은 12죠. 약분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곱해보면 2, 7에 14. 밤은 14시간이 됩니다. 5번 연순의 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은 420명이고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의 비는 3대 4입니다. 6학년 여학생이 몇 명인지 알아보기 위한 연수의 풀이 과정에서 잘못 계산한 부분을 찾아 이유를 쓰고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잘못 계산한 부분 찾아야 되고 이유도 써야 되고 바른 계산도 해야 되네요. 일단 이 문제를 분석해 볼게요. 전체 학생은 420명이래요. 그래서 전체 수를 앞에 써줬죠.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3대 4라고 했습니다. 남학생이 3, 여학생이 4. 그래서 6학년 여학생 수를 알아보기 위함이래요. 자, 그래서 분자는 지금 여학생 수에 해당하는 비후항 4를 잘 가져왔는데 밑에 분모를 보니까 3하고 4는 제대로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곱셈을 했죠. 분모는 전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4가 아니라 3 더하기 4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바르게 식을 쓰면 이렇게 될 거고 420 곱하기 7분의 4가 돼야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볼게요. 7, 6, 42니까 이렇게 약분 되겠죠. 60 곱하기 4니까
40명이 됩니다. 이유는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분모가 3 곱하기 4가 아니라 전항 더하기 후항인 3 더하기 4가 되어야 되죠. 자, 곱해야 되는 요 분수는 전체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의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모는 B의 전항 더하기 후항인 3 더하기 4가 되어야 합니다. 6번 가로와 세로의 B가 3대 5이고 둘레가 48cm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몇 cm인지 두 친구의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 각각의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준기는 비례 배분한다고 했고요. 지혜는 비례식을 세우고 B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수학책에서 봤던 문제와 같다고 했죠. 수학책 83쪽 3번을 보고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일단 문제 분석부터 해볼게요. 가로와 세로의 B가 3대 5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48cm예요. 근데 구해야 되는 건 지금 가로의 길이죠. 그러면 준기의 방법으로 하려면 전체 주어진 양에다가 곱하죠. 전항과 후항을 더한 값 분해. 지금 가로는 전항이에요, 후항이에요? 가로를 구해야 되는데 가로는 전항이니까 전항을 곱해주면 됩니다. 색깔로 표시를 해보면 각각 이걸 의미하고요. 대입하면 주어진 양 48cm에다가 전항 더하기 후항 8분의 전항 3이 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되고요. 6, 3, 18cm가 되죠. 지혜의 방법으로 해볼게요. 지혜는 어떻게 했냐? 비례식을 세우고 B의 성질을 이용했어요. 자, 근데 가로 대 세로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가로 대 세로는 3대 5야. 그래서 가로 대 세로의 실제 값으로 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지금 가로도 모르고 세로도 몰라요. 그래서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모르니까 방법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전체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돼요. 가로 대 세로가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전체에 대한 가로의 B 또는 전체와 가로의 B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8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가로는 3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전체가 48일 때 가로는 몇일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8대 3은 48대 네모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저는 앞에 걸로 할게요. 자, 이때 B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B의 성질과 비례식의 성질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B의 성질은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이게 B의 성질이었고요. 비례식의 성질은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동일하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얘는 B의 성질을 쓴다고 했으니까 이 방법을 쓸 거예요. 즉 전항이랑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방법을 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항은 모르니까 후항부터 볼게요. 8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48이죠? 8, 6에 48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6을 곱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는 3 곱하기 6이 되고 계산하면 18cm가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둘레가 48이라고 했어요. 가로, 세로, 또 가로, 세로를 한 게 48이니까 그 중에 18cm라는 건 여기랑 여기를 합쳤을 때 18cm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가 두 개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반으로 나누어 주어야 하죠. 바로 여기서 24로에서 계산했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8cm를 다시 2로 나누면 9cm가 되겠죠. 아래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누면 9c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가 9, 여기가 9. 그래서 가로는 9고요. 세로는 15가 돼서 다 더하면 30 더하기 18, 48이 됩니다. 혹시 18로 계산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짚었고요. 그래서 다 구한 다음에 반으로 저처럼 나눠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24로 생각해서 반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또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9cm가 됩니다. 자, 그래서 비례배분에 관한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 6번의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 모르겠다고 한 친구들 되게 많았는데 잘 복습하시고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는 틀리지 않도록 꼭 자기 걸로 만들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